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관련 동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법원 재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그리고 유튜브 상에 나돌고 있는 최근의 동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이대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냐, 이게 이제 제일 중심인데요. 우선 조이대의 생각은 최대한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중대 결심을 했다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중대 결심의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는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요, 조이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조이대한테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이대가 지금 굉장히 언행에 조심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지금 현재에서 8대 0으로 인용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대법원에서 완전 무결한, 예를 들어서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2심 무죄로 갈 확률이 조금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처럼 뭐 8대 0, 그래서 현재 12대 0 이렇게 갈 확률은 없고, 이게 무죄와 유죄, 이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의견이 갈라지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이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지금 무죄가 확실하다, 그리고 정통한 소식통으로 들었다. 그리고 교통 유죄로 떨어질 확률은 교통사고가 날 확률보다도 더 작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과연 이 빨대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빨대가 누구냐 에 대해서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빨대에 대해서는 서정욱 변호사가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는 매우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안타까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까지 대법원이 지금 이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과제가 뭐냐? 언제 이거를 발표할 것이냐? 그리고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공소 기각을 오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그런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까지도 대부분에서 심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재명 최측근 중에 아닌, 이재명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영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진상이가 말이죠, 이재명한테 배워가지고 아니면 이재명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출석을 계속 안 해왔어요. 대장동 재판. 그러다가 오늘 말이죠, 출석을 했는데, 출석을 해서는요, 검찰의 질문에 족족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부인도 아니에요. 답변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검찰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도 난장판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했지만은 그 다음은 재판장도 손을 놓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정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진상 재판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다 탔다고 완전히 대한민국 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 정진상의 행태를 보면, 야,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우리 서민들의 그야말로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계속해서 깐족거리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딱 맞아요. 깐족거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깐족거리는 한동훈이를 일경을 하고 있는 심규진 교수의 글을요, SNS에 올린 글입니다. 페북에 올린 글. 한동훈이, 정말 한동훈이가 이제 이 심규준 교수는 73년생 한동훈 책을 써서 일약 이제 그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에서 가끔 토크를 하는 그런 분인데 아주 박학다식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심규준 교수가 한동훈이를 한마디로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일격을 가하는 계기는 지금 이번에 경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전과 많잖아, 이재명보다 많잖아, 이따위 발언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을 가지고 심기준 교수가 아주 한동훈이를 박살내고 있어요.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김상욱이 요 배신자. 한동훈 배신자, 김상욱 배신자, 똑같은 배신자들이죠. 김상욱이를 이재명이가 지금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상당히 충격스러운 것이죠. 자, 이미 보수파, 인사들을 갖다가 지금, 말이 영입이지 포섭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뉴스들이요,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본래 30일 날 사퇴하려고 했는데 사퇴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해군성 장관이 와서 이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와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만날 예정은 별로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알게 모르게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손님임에 틀림없어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미국 인사들의 방안과 관련해서 뭔가 권한대행의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옳은 판단이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30일 날 사임하려고 했던 것이 1일 날로 늦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이요. 오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사임을 했어요. 손영택 비서실장. 그리고 연설 비서관도 사임을 했습니다. 자, 이 연설 비서관은요, 그야말로 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 아주 베테랑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철희 소통 메시지 비서관인데 이분이 이제 연설문을 작성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중을 제일 잘 아는 분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속 소수 정예로 꾸려지는 캠프에 조인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인사들이 이제 빠져나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 그 심리 동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으로 보면 일타 강사식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결은요, 대법원의 구성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성향, 인명권자 기준으로 본다면 좌파가 2명, 중도 또는 보수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별 본다면 2심 판결, 무죄 판결이 기각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1심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인데, 한성진 판사인데, 이 한성진 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게 2심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2심에서 무너졌는데 2심에서 본래는요, 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고 대등재판부로 되어 있잖아요. 이예슬과 정재호. 근데 이예슬과 정재호가 좌파 판사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재호 판사가 연수원 최고참 선배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25기. 자, 이러다 보니까 재판장은 최은정이었지만 사실상 판결문은 정재호 최고참이 영향을 제일 많이 줬다.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 무죄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최근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게 아니고 최은정 재판관이 혼자 다 주도적으로 썼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최은정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썼다. 근데 문제는 뭐냐. 최은정이는 이게 좌파가 아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도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법리에 아주 충실한 판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판결을 내놓고 보니까 짜집기식 판결했다. 그리고 김문기 모른다는 말을 하나 쪼가리로 나누어서 그야말로 나무만 보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판단해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무죄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로비스트인 김인섭이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해서 유죄로 떨어졌는데 이게 혼자만
예, 혼자만 이게 로비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에서 로비 때문에 등급이 그 정상향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이런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허위가 아니라 과장에 불과하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의견 표명으로 봐야지 이거를 허위로 봐서 안 된다. 이게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로 무죄를 100% 무죄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2심 판결이 그러면 혼자 작성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싹 무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이제 여럿이 있는데 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 그러면 이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허위사실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거를 허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기준은 뭐냐? 일반 유권자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유권자가 김문기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골프 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잖아요. 그 일반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 판결을 그대로 무죄로 대법원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요, 법리적으로 볼 때 이 2심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항소심은 상급심 판결이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1심보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고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아니다. 그래도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희대의 생각은요, 어떤 선입견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속전속결로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요, 대부분의 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해요. 조희대가 미리 무죄를 주고 이 꽃 비단길을 이재명한테 깔아주려고 속전속결은 아니다. 조희대의 성격도 그런 사람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희대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야, 너는 헌재의 문영배 가치는 판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헌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재판이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 중심의 진짜 법적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대법원의 대법관하고는 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헌재처럼 8대0 그런 것처럼 12대0 공소기각 이거는 나올 수 없다. 몇 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의견이 상당히 갈릴 것이다. 여기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고요. 조희대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을 마음속으로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모는 무죄로 가려고 모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엄격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중대 결심은 뭐냐? 선거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결론으로 낸다. 그럼 대선 전에 언제 결론을 낼 것이냐? 그게 바로 5월 10하고 11일. 이게 후보 등록이잖아요. 후보 등록일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게 제1 아니고 제2화는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이 대법원의 선고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5월의 경우에는 5월 22일이다. 그래서 5월 22일 이전에 끝낸다. 이게 이제 지금 두 가지 안, 이게 조희대의 중대한 결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럼 뭐냐? 이재명 재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기 환송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파기 환송의 확률이 좀 적다는 겁니다. 왜?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확률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거, 이것도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죠, 서부지법에서 형수법 110조 121조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 이것도 확률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법리만 본다면 뒤집어질 확률
파기 환송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럼 재판이 중단되느냐, 중단이 안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중대 결심이 이번에 헌법조, 한 20여 명 총, 그리고, 형법조는 이제 선거법만 보는 거죠. 이 헌법조는 84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조희대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2개 팀을 운영하는 거. 이게 조희대의 중요한 중대한 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판을 한번 화끈하게 내겠다. 이게 조희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희대의 생각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AI 우연회라든가 그 다음에 법의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조희대가 참석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점, 이 점도 조희대가 상당한 결심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지금 전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속전속결을 하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5월 3일, 그러니까 10일하고 11일 이전에 내는 일안, 아니면은 5월 중에 22일 이전에, 대법원의 통상적인 선고 배월 셋째 주 목요일 이전에 내는 안, 이게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희대의 중요한 결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은 오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건 양은경 기자가 법조계 10년 넘게 출입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자예요. 여러분들 변호사 자격을 갖고 기자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아니, 변호사는 게 돈도 잘 벌고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은경 기자는 조선일보 전문 기자로 뛰고 있어요. 자, 이분의 의견을 보면 지금 이미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이 유죄다 무죄다 하는 이 보고서를 이미 써서 전부 재판관들에게, 대법관들에게 전부 다 보고를 끝냈다. 그리고 그리고 대법관들도 의견 정리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미 그러니까 보고서를 다 끝낸 거예요. 보고서를 다 끝내서 다 이미 줬어. 그래서요, 지금 선영욱 변호사의 얘기는 이번 주에 최소 한 번은 열 것이다. 기일을. 아니면 2번도 열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이 이제 벌써 이제 이게 하루 지나고 이제 화요일이면 벌써 이제 수목금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2번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물론 지난주에 오늘 하고 또 이틀 있다가 또 한 적도 있지만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공지사항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느닷없이 그러면 공지도 안 하고 대법원 회의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알 권리,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한 번 할 확률은 굉장히 크고 2번 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만약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이미요, 2번 회의를 통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선고로 들어갈 것이다. 선고 준비 절차로 돌입할 것이고, 과거에 친형 입원할 때도 입원했을 때 또 이런 그 중요 사건도 한 번 기일만 하고 바로 선고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2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도 충분할 것이다. 한 번만 더 해도. 예. 자, 그래서 바로 선고 기일을 이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조희대의 중요 결심사항 중에 하나고, 중대한 결심을 이미 해 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요게 이제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대부분 상세 동향. 예. 하나는, 그래서 이번 판결은 절대로 공소기각 100%로 가지 않는다. 의견이 나눠진다. 다만 몇 대 몇으로 갈라질지는 모른다. 자, 그런데 이제 성향으로 본다면 10대 2다.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2명, 오경미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응우 지금 대법관, 예, 그 두 사람이 이응국 대법관, 예, 이응국 대법관은 조국의 친구잖아요. 2사람 빼놓고서는 전부 우파라는 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치 성향의 판결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이해되고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들이 이미 보고서를 유무죄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고서를 써서 대법관들한테 다 올렸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결론을 다 내리고 있다. 예,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규진 교수의 이제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한마디로 이제 참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우파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느냐? 정치인의 자질이 한참 모자란다. 예,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대선배이자 김문수 후보한테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모욕적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정치 검사의 교만이다. 예. 자, 그러면서요, 지금 심규진 교수의 일격은요,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러나 당신의 심장은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김문수 후보의 책에서 나오고 있는 과거 감옥 생활에서의 고통스러운 면, 요 지점을 쭉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이 감옥살이를 한 건데, 그 감옥살이를 이재명이와 똑같은 감옥살이로 비판하는 요 한동훈을 보면 이게 심장이 썩었다 이거죠. 심장이 썩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옳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이 투쟁 생활을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막, 이런 거를 모르는 이 한동훈이 참 보면 한마디로 인간 XX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이런 걸 보면은 그 한동훈이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을 범죄자나 기소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정치검사다. 이런 정치검사가 위대한 김문수를 향해서 이재명보다 전과가 많다고 조롱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그는 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지켜온 정치 선배들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와 품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런 자가 감히 국민 눈높이를 운한다. 자기 모순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품격도 없는 자가 어떻게 국민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 정치검사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기소를 두고 죄 빼달라고 청탁했다고 검사 본능을 드러냈고, 그러나 당원들의 분노가 거세지니까 결국 쫄아서 사과했고, 정치를 하겠다면 당신의 인생으로 누군가의 가슴을 울려본 적이 있느냐. 지금 그는 힘 빠진 구시대 인물보다도 젊고 비주얼도 뛰어나며 든든한 할머니 팬덤도 얻고 제도권 언론의 지원도 등에 업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강하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전 국민이 내관 수련하고 욕하도록 프레임을 짠 그 정치검사가 이제 이 당을 내란 동주당으로 몰아 혼자 정의로운 척, 똑똑한 척, 교원 영색으로 이 땅을 헐갑게 저가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았고 능력도 뛰어나며 법무부 장관 됐고 체포 동의안도 받아냈다. 예. 그러나 이재명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고 총선은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를 또 비판하는데요. 머리는 뛰어나지만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가슴을 짜릿하게 만들지 못한 자.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김문수를 이제 쭉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한동훈이는요, 영혼은 공허하고 분칠과 자기 치장만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동훈의 부상은 결국 보수파가 썩어 문드러져 몰락했음을 적나라하게 시사할 뿐이다. 당신 말이 다 맞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심장은 썩었다. 예, 썩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경고. 홍준표 후보도 명태균 수사로 보내버리겠다 이거지. 한동훈아. 머리로만 수사하고 정치하려 드는 이 시대 정치검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 지금 후보도 말이죠. 중대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미 당 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이 다른 후보들처럼 당권이나 잡으려고 나왔겠습니까? 후보가 되어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혼신을 다해 홍준표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후의 결심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오늘 재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정말 이런 사람이 말이죠. 참 측근이라면 정진상이가 돼야 된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판장한테 지적도 받았는데 결국은 재판장도 포기하네요. 검찰하고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미 6번씩이나 재판이 공전됐어요. 안 나오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안 나오고 정진상이가 안 나오고. 그런데 오늘 겨우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진상이가요. 유동규 씨가 2010년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이가 또 뭐라고 하냐 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질문이 증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도대체 거부하는 것이냐 따져 묻기는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질문할 때마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열받아가지고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MBC 기자들과 접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발끈하고 고성으로 반박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싸워나가니까 검찰하고 정신싸고 정진상이가 이제 검찰한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이야말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서로 고성을 지르고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두 분 다 그만해라. 증인이 많이 나가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 네가 너무 많이 나갔어. 이렇게 중재할 정도로밖에 안 해요. 따끈하게 지적을 했어야죠. 따끈하게.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도 정진상의 증언이 3번이나 더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 상황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진정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드디어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김상욱, 이 배신자, 김상욱이를 영입을 추진한다. 그래서 김상욱이는요,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우원식이의 몽골 순방에 동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상욱이가 말이죠. 민주당에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지금 뉴스가 전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맨 처음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 얘기한 걸 보면은요, 민주당 내 여러 의원이 김상욱을 만나서 입장을 듣고 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이가 민주당으로 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김상욱의 영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상욱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한동훈 계열이고요.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고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했어요.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법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도요. 윤석열 대통령 제명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취를 고민하겠다. 그래서 탈당을 시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입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